삼국시대를 돌아보면 촉한의 흥망성쇠에는 결국 한 사람, 바로 유비가 익주로 들어갔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4년, 마초의 위협에 겁을 먹은 유장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유비에게 항복하면서 촉한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죠. 그런데 묘한 것은 50년 뒤 유선이 등해의 기습을 받고 너무 쉽게 항복했을 때는 무능한 군주라며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유장이 유비에게 항복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니 주인이 바뀐 것뿐이다 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권력 교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는 촉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나라에서도 조비가 헌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다시 사마염이 조한을 몰아내며 왕조가 바뀌었으니 결국 삼국의 역사란 누가 시대를 이어받느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가 익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장의 휘에는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강력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중 두 사람은 유비를 진짜로 위기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촉한의 운명을 뒤틀어 버릴 만큼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 두 명의 무장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엄, 황충과 맞붙은 강자. 그러나 촉한을 뒤흔든 내부 폭탄. 이엄, 뛰어난 무력과 공적을 지닌 장수 이엄은 원래 유장의 휘에서 중용되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익주를 장악한 뒤에도 그의 능력은 높이 평가되어 그대로 기용되었고 실제로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촉한의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무력은 당대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특히 노장 황충과 수십 합을 주고받고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기록은 이엄이 단순한 지방 장수가 아니라 1급 무장에 속하는 실력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황충은 정군산에서 하후연을 베어낸 총나라 최고의 무장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인물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엄의 잠재력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유비 사후, 숨겨진 야망이 드러나다. 그러나 유비가 죽고 정권이 제갈량에게 넘어가자 이엄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표했지만 속내에는 늘 불만과 야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추진하면서 이엄을 후방의 핵심 인물로 임명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북벌의 성패가 달린 군량 운송, 즉 전쟁의 혈맥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이엄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의 능력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용은 오히려 이엄의 교만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후방을 장악하고 있다는 우월감, 그리고 제갈량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이 서서히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죠. 반역의 조짐. 촉한을 무너뜨릴 뻔한 내부의 칼날 이엄은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량 운송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지연시키거나 변명으로 둘러대며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북벌 도중 군량이 부족하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를 믿은 제갈량은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북벌을 중단하고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시 촉한의 군사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북벌 한 번 한 번이 나라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엄의 조작된 보고 한 장이 전쟁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만약 이엄의 진짜 의도가 즉시 밝혀지지 않았다면 전쟁 중후방이 붕괴되고 군심이 혼란해지며 심지어 촉한은 내부 반란으로 인해 위나라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스스로 무너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은 나라의 존망을 뒤흔든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제갈량의 결단, 이엄의 민낯을 드러내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엄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조용히 그의 보고와 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즉 이엄이 고의로 상황을 왜곡하고 군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갈량은 이엄을 직접 단죄하지 않고 조정의 증거를 제출해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엄은 반역자로 규정되었고 그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촉하는 가까스로 내부 붕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촉한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하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제갈량 사후 촉한의 분열이라는 씨앗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이엄의 배신은 단지 한 명의 장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통합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단초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엄은 한때 유비와 제갈량에게 인정받던 강력한 장수였지만 그의 오만과 욕심은 촉한을 뒤흔든 내부의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제갈량이 살아있던 시기에는 가까스로 봉합되었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촉한의 내부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이처럼 이엄은 전장에서의 용맹보다도 나라를 뒤흔든 내분의 씨앗으로 역사에 강하게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투, 이엄, 황충과 대등했던 강자, 그러나 촉한을 뒤흔든 내부의 도화선. 이엄, 강력한 무력을 지닌 공신 이엄은 원래 유장의 휘에서 활동하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익주를 장악한 뒤에도 그의 재능은 단숨에 눈에 띄어 곧바로 중용되었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촉한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가 노장 황충과 수십 합을 겨루고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는 기록은 이엄의 무력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황충은 정군산에서 하후연을 베어낸 명장으로 총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무장이었는데 그런 인물과 대등하게 맞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엄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들이 이엄은 일개 지역 장수가 아니라 충분히 대장군 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비 사후 드러나기 시작한 야심. 하지만 유비가 죽고 정권이 제갈량에게 넘어가자 이엄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후방을 장악한 자신의 위치에 자부심과 교만이 쌓여갔고 그 교만은 곧 제갈량의 통제를 거부하는 야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준비하며 이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량 운송, 즉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생명줄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선의 장수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뒤에서 군량이 끊기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기에 이엄의 역할은 단순한 보급관이 아니라 북벌 전체를 떠받치는 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책은 이엄에게 올바른 책임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 없이는 제갈량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착각과 자만을 키워버렸습니다. 내부에서 터진 배신, 촉한을 무너뜨릴 뻔한 위기 시간이 흐르면서 이엄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늦추기 시작했고 사사로이 권한을 사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의 거짓 보고였습니다. 북벌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이엄은 제갈량에게 군량이 완전히 부족합니다. 더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급보를 올립니다. 전쟁 중 군량 보급이 끊겼다는 것은 생명줄을 잘랐다는 말과 같았기에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군량은 충분히 있었고 이엄은 단지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제갈량의 북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기만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약 이 거짓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선에서 철군이 반복되면서 장수들은 의심을 품고 병사들은 사기가 무너지고 조정은 제갈량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결국 위나라가 공격해 오기도 전에 촉한 내부가 먼저 붕괴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엄의 조작은 그만큼 위험했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제갈량의 통찰과 단조에 촉한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엄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그의 보고와 편지를 비밀리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엄이 직접 쓴 문서들에서 거짓 보고의 정황과 제갈량을 속이려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제갈량은 이엄을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에 증거를 제출하고
모든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정당한 절차 속에서 이엄을 단죄했습니다. 결국 이엄은 반역자로 규정되어 제거되었고 촉하는 가까스로 내부 붕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촉한의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관료들 사이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확산되었고 제갈량 사후에 촉나라가 왜 쉽게 분열하고 약화되었는지 그 뿌리에는 이미 이엄 사건으로 인한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엄은 뛰어난 무장이라는 명성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내부에서 촉한을 뒤흔든 도화선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단순한 한 번의 배신이 아니라 촉한 내부의 불안정을 수십 년간 이어지게 한 깊은 균열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장임에서 이엄까지 촉한 내부에 잠재된 두 개의 독약 공신도 때로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된다. 역사는 종종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촉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임은 유비가 익주를 장악하던 시기 촉한에게 있어 전략적으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장임과의 전투에서 방통이 전사함으로써 촉한은 결정적인 전략적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촉한의 국면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장임의 행동은 촉한 내부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엄 역시 한때 유비와 제갈량에게 인정받는 장수였지만 그의 오만과 권력욕은 내부 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엄은 북벌 과정에서 군량 운송을 담당하면서 거짓 보고를 올리고 제갈량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만약 이엄의 기만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촉한은 외부의 공격 이전에 내부에서 붕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임과 이엄은 촉한의 초기에 큰 공을 세웠지만 결국 나라를 흔드는 내부의 독약으로 남았습니다. 촉한의 몰락, 외적과 내적 압력에 이중 구조 촉한이 몰락한 이유를 단순히 전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위나라와 오나라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촉한보다 우세한 위나라와 언제든 동맹을 흔들 수 있는 오나라의 존재는 촉한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장임과 이엄 같은 장수들이 남긴 후유증으로 인해 내부에서는 파벌 다툼과 책임 회피, 권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생전에 북벌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겨우 내부 문제를 통제했기 때문이었고 그가 사망한 후 촉한 내부는 쉽게 분열하고 약화되었습니다. 즉, 촉한의 몰락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장임과 이엄이 뿌린 갈등의 씨앗은 촉한 내부에 오래도록 남아 나라 전체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촉한의 몰락은 단순한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내부 균열과 외부 압력이 맞물린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장임과 이엄은 유비 시절 촉한을 가장 괴롭힌 장수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단지 전장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장수는 촉한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씨앗이 되었고 결국 나라가 외적과 맞서 싸우기 전에 스스로 약화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촉한의 진정한 패배는 단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습니다. 장임과 이엄, 이 두 장수야말로 촉한 비극의 근본적인 뿌리였던 셈입니다.